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이어서 어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걱정거리도 많고 점검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서 관련 대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등교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학교들이 꽤 된다면서요? 어제 그 전체로 따지면 한 561개 학교가 등교 수업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26일 날까지의 상황을 이제 방역 당국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네, 지역 감염의 우려가 있고 예. 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네, 등교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등교 일정 조정이라고 하는 게 학교장이나 교육감 재량상입니까?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학교장이 전체적인 지역 상황을 우선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예,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더 예. 중요한 거는 방역 당국, 그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보건소의 방역 당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학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소와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네. 교육청과 정보 공유를 해서 예. 또 빨리 이게 이제 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까지 이게 저희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빨리 상황을 공유해서 보건 당국과 협의하고 네.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교 수업 일정을 조정한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방역 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그럼요.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방역 당국의 의견,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네. 혹은 접촉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됐는지 예. 이 검사의 결과, 이제 역학조사 결과가 언제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역 당국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쿠팡 물류창고 집단 감염 상황이 발생했던 경기 부천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가 일단 중지가 됐는데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전날에 여러 차례 방역 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직원과 가족, 접촉자 모든 사람들이 검사가 한 4천여 명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감염 경로나 또 이 무증상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천의 경우에는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직 네. 그 검사 결과들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예. 그래서 부천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되는 학교들 상황을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총괄적으로 준비가 좀 꼼꼼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제 여러 학교를 다녀봤는데요. 예. 정말 그 선생님들은 너무 세심하게 아이들 등교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방역 물품들, 뭐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네.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책상을 재배치한다든가 예. 급식실에 이제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 씻을 수 있는 준비나 이런 동선들을 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학교 내에 이제 준비 상황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아이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지침들을 수칙들을 잘 지키도록 지도를 그러게. 또 해야 하고 그러게요.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시작한 다음 날 그 현직 교사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네, 이 선생님 말씀 일단 가장 걱정했던 게 급식 시간이었는데 네, 네, 오히려 이제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을 할 때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네, 이때 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 뭐 어차피 네. 양치질하니까 당연히 마스크는 벗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런데 이제 양치질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몸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큰데 이것까지 통제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고3 학생들의 경우였는데 이게 이제 고3 학생보다 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걱정거리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학교 오기 전부터 네.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학생들의 뭐 열이 있는지 증상이 어떤지 자가진단 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네. 계속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칙,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네. 특히 학교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생활 지도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이걸 다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러게요.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3만 명 정도의 인력들을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배치를 하고 있고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예. 아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급식도 그렇고 화장실에도 한꺼번에 아이들이 몰리지 않도록 예. 급식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을 학년별 학급별로 분산을 해서 예. 가능하면 아이들의 그 밀접도를 낮출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 구체적 방안들을 학교마다 많이 잘 이렇게 마련을 해 두고는 계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 와서 그런 생활 속의 수칙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당분간은 훨씬 더 좀 많이 그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때 학교 선생님도 바로 어떤 거 인력 부족 문제를 아주 호소를 하시던데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지금 추가로 어떤 인력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요일 날 그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 신속하게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 수업 방식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미러링 수업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직접 그 수업을 하고 네. 또 일부 학생은 옆 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면 굳이 등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또 학부모들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5명 내외 정도는 이제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1m 정도의 거리를 둘 수가 있는데 30명이 넘어가거나 하면은 한 교실에서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을 분반을 해서 한 20분 정도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셨다면 예. 이제 교대로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시지 않는 다른 교실에는 다른 선생님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아까 인력 지원한다고 하는 데는 네. 시간 강사 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분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이고 아이들이 원격 수업하는 것과 다른 것은 선생님이 뭐 20분, 30분씩이라도 교대로 이제 아이들 그 대면을 통해서 과제물을 피드백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예. 지금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은 사실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네네. 1대1의 아이들의 현재 상황이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해왔던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직접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격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에게 다 제공하기 어려웠던 꼭 대면으로 이제 지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들은 그렇게 미러링 수업을 통해서라도 시간적인 제한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학사 일정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보도에 따르면 뭐 고3은 어쩔 수 없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중간고사 안 보고 그냥 기말고사 한 번으로 어떤 뭐 대체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장관님?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 사항입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장의 권한이죠. 예. 그 최소의 수업 일수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는 학교장의 권한이고요. 예. 서울교육청이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고,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최종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거리가 이제 고3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대학 입시가 진행이 되면 재수생에 비해서 지금 고3들이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특히 비교과 활동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비교과가 지금 입시 전형에서 반영이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대교협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대학 쪽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교과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예.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학생을 평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제도에서 반영할 것인가는 굉장히 이 학생들 간에 또 유불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네. 그 신중하게 마련을 해야 해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대학이 우선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학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전형 방법은 일단 대학 자율 사항이니까 뭐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은 좀 충분히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어떤 뭔가 좀 그 공통분모가 되는 기준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부모들 이야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교협이 이제 대학 그 협의회이기 때문에 네. 그 대교협에서 어떤 정도의 기준과 어떤 구체적 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런 협의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이제 이게 현실 가능한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밀한 협의는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라는 게 워낙 이제 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등교 수업도 일단 고3부터 시작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 문제인 것 같은데 일전에 저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네. 조희연 교육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관념을 좀 바꿔서 굳이 어떤 신학기 일정을 대학 신학기 일정을 3월에 시작할 게 아니라 4월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어떤 비상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에 따른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거는 저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비상한 상황은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비상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예정된 그 계획에 차질이 없이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4월 이야기했던 것도 비상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이라는 이제 그 가정하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감염 상황인가 다시 확산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게 가을에 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예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가을에 이제 2차 대유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 여러 학사 일정에 대해서 새로운 그 저희가 이제 플랜 B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그 비상한 상황에 맞는 그런 대응들이 또 신속하게 돼야 되겠죠. 네. 아, 플랜 B를 갖고 계신가 보군요, 장관님. 플랜 B, 뭐 C 여러 가지 이게 예측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맞아요. 누구도 예, 뭐 예, 예. 이게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제 예측 가능한 일정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네네.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등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교육청과 교육부와 특히 또 방역 당국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도 학생들을 먼저 빨리빨리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편하지만 학교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고 예.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귀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학원에서 최근에 이 감염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학원이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등교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교육부도 교육청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이들의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